안녕하십니까. 2019 다문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유달리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건, 사고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남 영암군에 있었던 결혼 이주 여성 A씨가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2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맞아 갈비뼈 골절 등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폭행 영상은 SNS에 퍼져 국민적 공분을 샀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은 언어가 달라 생각이 달랐고 감정이 쌓였다며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후 11월 경기도 양주시에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B씨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완주의 한 들판에 시신을 안매장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 여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해서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소견을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던 게 이런 일들이 아주 익숙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영상을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사건이 베트남 현지에도 보도되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4개월 후에 또 양주시 살인 사건까지 터지면서 아무래도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부부들이 일반 한국인 부부보다 마찰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에 만연해 있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의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결혼 이주 여성의 초기 적응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정보를 연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가정폭력에 대응하고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하고 깊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3개 언어로 된 112 다국어 신고 앱을 개발하고 다누리 콜센터 내 경찰청과 긴급전화를 하는 핫라인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에 간이기와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양주시 살인 사건을 취재하면서 네. 이웃 주민들에게 많이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웃에 그런 여성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말들이 많았고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 해결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뽐낸 결혼 이주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당구 여제 스롱피아비 선수인데요. 네. 피아비 선수는 아시아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에 빛나는 실력자입니다. 2019 KBF 슈퍼컵 3쿠션 토너먼트 여자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지난 9월에는 NGO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자선 당구 대회를 열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인데요. 이 타국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당구장에 데리고 가서 그 재능을 발견했다고 하죠. 네,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건 사고 속에서 금슬 좋은 피아비 부부 이런 관계가 다문화 가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국내 1호 다문화 국회의원 출신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지난 11월 정의당에 입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의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주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다문화인과 이주민의 인권 신장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주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는 국내에 100만 명 수준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핵심 축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직접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 업무가 전가되는 위험에 외주화는 여전하다는 것이 올해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 9월 정부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지하 탱거에서는 이주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앞서 7월에서는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순물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산재를 당한 노동자, 외국인 경험 이주 노동자들은 27.4%고요. 내국인 산재율보다 훨씬 높지만 이 중 산재보험 신청률이 43.4%에 그쳤습니다. 네. 네, 또한 올해는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노동자들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 8월 강원 속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요,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로 2명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도 않고 감췄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도주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비슷한 일로 삼척에서는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현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어떤 코리안 드림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지난 8월 기준으로 3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이들이 국내에 허용된 비자를 받아서 이제 거주를 하면 정말 가장 좋겠지만요. 네. 그런데 현재 체류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다시 외국인들을 이를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입원이나 수술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어떤 의사의 어떤 소견도 받아야 되고 네. 체류한 지 90일이 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을 다 거친다 한들 사업주가 이들에서 보증을 서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보증을 선다는 거는 사업주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정부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사업주가 나서지도 못하고 이들은 치료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있지만 이제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군요. 네. 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에 취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인 현수막인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처럼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각국에서 온 이들의 언어로 그 안전교육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장 작업시 감독관이나 관리가 좀 더 안전 장치가 좀 더 마련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또 지난해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저유소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핵심 피의자인 디모드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디모드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요,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며 강요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있던 피의 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실화 가능성에만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고 네.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중실화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요. 네. 풍등을 날린 행위는 중실화로 볼 수가 없고 네. 디모드 씨가 풍등의 낙하 지점과 발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6월 디모드 씨를 중실화해서 실화죄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사면 요청과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고요. 또 회사 측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디모르 씨가 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 측에서도 변호인단이 많이 도와주었고요. 죄수 관리 부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좀 더 필요하겠고 또 이주 노동자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경찰이 강압적이지 않는 수사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개선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근로와 관련해서도 일부 악덕 업주들의 횡포, 임금 체불이나 갑질에 시달린다는 노동자들의 호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그리고 노동권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네, 2018년에 다문화 관련 핫 키워드는 난민이었잖아요. 네. 제주 예멘 난민 사건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난민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콩고 출신의 앙골라 난민인 루렌도 씨 가족이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에서 장기 체류한 일이 있었는데요.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취소하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해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루렌도 씨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무려 287일 동안 체류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소파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고국에서 챙겨온 돈도 얼마 되지가 않는데 이 비싼 공항 물가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요. 또 4명의 어린아이들까지 있어서 더 큰 걱정을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의 상황을 두고도 많은 의견들이 엇갈렸었습니다. 네. 네,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찬반 집회에서 두 단체 간의 신경전도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네. 결국 법원은 루렌도 씨의 손을 들어줬고 앞으로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가 난 상황은 아니지만 네.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이란 출신의 김민혁 군에 관한 일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천주교로 개종한 김민혁 군은 2018년 중학교 친구들의 질긴 청원 끝에 종교적 난민으로서 인정받아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함께 개종한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난민 자격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종교적 박해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성년자를 양육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1년의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났습니다. 한편 민혁 군과 아버지는 같은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난민 심사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민혁 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서 체류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 부자는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난민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민혁 군을 만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서 많이 희망을 얻고 난민 인정에 대해서 많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혁 군 주위에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반대적인 결과가 나와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민혁 군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문을 낸 만큼 또 앞으로의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도 난민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2020년에 난민 심사과를 신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의 평균 12개월, 이의 신청 기간은 11개월이 걸렸는데요. 난민 조사 인력을 늘려 이의 신청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난민심사과는 기존에 있던 난민과의 난민위원회 팀을 분리해 만든 조직으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 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서 이주민 차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가난한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없고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그간 정말 또 말이 많았잖아요.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간 들어와 고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얌체 사례가 보도되면서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막겠다고 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바꾸고 지난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제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고요.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주, 결혼이민 체류 자격제를 제외한 외국인의 건보료는 국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약 11만 원 이상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얌체족을 막으려다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똥이 튄 건데요. 맞습니다. 이 지역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힘든 일용직 종사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가입자 평균 이상인 지역 건보료 약 11만 원 이상을 부담을 한다는 게 가혹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요. 또 특히 외국인 세대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서 이외의 가족 구성원은 건보료를 각자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에 공익법률을 지원하는 한 단체는 외국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직장을 잃은 동생과 역시 무직인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중국 동포 B씨가 집에 있는데 매달 건보료 보제소가 3건이나 날아온다고 합니다. 건설 일용직인 B씨는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인데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이 건보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서 합법 체류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이 보험료를 4회 이상 내지 않을 때는 체류 자격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 7월 건강보험 개정 이후 보험료 부과 대상은 27만여 가구가 추가됐지만 그중 8만여 가구, 약 30%가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모니터링을 해서 또 추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다문화 인구 동태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고 포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통계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됐음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2018년 11월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6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는데요.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내국인은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0.1% 느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11.6%나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을 차지하는 비중도 3%를 넘었습니다. 네, 2018년 다문화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9.2%를 차지해 100상 가운데 9상이 다문화 혼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 다문화 혼인 건수보다 8.5%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혼인은 정부가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2011년부터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한류 열풍으로 인해 2017년 다시 늘기 시작해 2년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1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2019 교육 기본 통계에서는 다문화 학령 인구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7%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12%나 늘어서 전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3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100명 중 4명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얼마 전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외국 인력을 늘리겠다는 정책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정부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한 것으로 대책을 세워왔고 또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렇게 상황은 나아지는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 8월 정부는 인구 종합 대책을 내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 선언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만으로는 현재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정부는 인구 종합 대책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 축은 고령자의 고용이고요. 네. 나머지 한 축은 외국인 인력의 활용입니다. 네. 특히 우수인재 비자 등을 통해서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가족동반 입국과 장기체류 혜택을 주는 우수인재 비자를 만들고 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숙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를 허용해주고 군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제2국을 허용하는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그간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공백을 이민으로 채워서 성장률을 유지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내국인들의 포용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지만요.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와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네, 명확한 다문화 정책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다문화 사회에 좀 더 따뜻한 소식이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더욱더 활발히 활동해서 다문화 관련 소식 더욱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